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파크물 해결사멘토 실내 공부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보니까 지금 압류 채권에 대해서 좀 특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지금 매각 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 주식 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당연하다고 여러분들 저는 보는데 아닌 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상식과 좀 아니다 싶을 때만 이런 거 밑에 있는 걸 좀 살펴보면 됩니다. 경정결정으로 계좌관리기관이 위탁 매각을 명한 그 매각 명령의 내용을 그러니까 계좌관리의 위탁 매각을 명한 매각 명령의 내용을 그러니까 요 위탁 매각을 명한 기관이 여기 계좌관리기관에 요구를 명했답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또 법원에 제출을 해서 별도로 지금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건데 허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라고 적어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소송 비용 부담 확인해 놨는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봐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의 입법 지침 및 행사 요건이라는 그쵸.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한 거 보니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 그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갑 유한회사 인건회사의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이러한 물질이 약 300g, 300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지금 발생하였는데 갑 회사는 재직 중에 근로자로서 을 노동조합 지회장인 병이 위 소식을 들은 다음에 사업장을 이탁하라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위 노동자 소속 조합원들에게 대피하라고 하여 조합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였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겠네요. 그렇죠? 이에 갑 회사가 병에 대해서 정직 처분을 처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회사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이고 왜 이렇게 하는지 참 상식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그 이해가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는 있죠. 흔히 여기 해놨죠. 병여의 작업 중지권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그 다음 배당이라고 해놨는데 배당이에 대한 소구가 지금 하려고 하면 주장 증명해야 되죠. 그리고 배당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렇고요. 요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여러분들 요 부분에서도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임대차가 종료되었답니다.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타임 상당히 부당 이득이 성립하는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그 동시에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분들 깔끔하게 그 임대인도 그 보증금을 줘야 되고요. 임차인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임대인은 지금 보증금을 안 주면서 임차인 보고 나가라는 소리가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 부당이득금을 달라 나가니까 안 되는 소리죠.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꼭 있죠. 네, 이 법률을 떠나가지고 필요한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또 소송 비용의 확정은 넘어가겠습니다. 하사선고 부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또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됩니다. 부당이득금, 자, 이 부분은 단체 협약은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근로자분들은. 그래서 단체 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갖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 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 단차 계획이 정한 경우에는 그 유족의 고유 재산이 맞는 거죠. 그렇게 지금 휴학까지 단체 계획을 다 했는 사항인데 이걸 또 아니라고 하는 이건 좀 이해가 안 된 대법원까지 간다는 거죠. 노동 영역 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인데, 자, 이 부분은 성형외과에서 그렇게 했네요. 보니까 고객한테 수술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노동 영역 상실 부분이 들어간 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혹시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 좀 살펴보면 넘어가겠습니다. 임금 부당이득금 해놨는데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 그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요. 연차 휴가를 사용 못하면 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당에 대해서 소멸시효 기간 3년이라는 거 요건 알고는 계셔야 되죠. 까지도 요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지금 임금을 갖다가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그랬네요. 요것도 넘어갈게요. 부작위 같은 경우도 불법 행위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신의 성실 이렇게 부작위 이런 부분 넘어갈게요. 뭐가 있는지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손해배상인데 보니까 요거는 세금 계산서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경정처분이 받아 가지고 이게 손해배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상당 인과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 인과관계. 그 과실이냐 불법이냐 하는 것도 물론 그런 것도 다 봐야 되지만 상당 인과관계, 그 상당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미치느냐 하는 것도 예전에 한번 저희가 한번 좀 다뤘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대부업 관련돼 가지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그 다음에 다음인데요. 자, 이 부분은 자 잠깐만요. 압주 해가지고 요것도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에 좀 맞춰서 좀 사업주가 좀 해드려야 되죠. 여기 있듯이 만 8세 이하, 그 다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속 근로자의 일 가정 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 의무가 있는지, 그렇죠. 이거 당연히 이게 여기 또 법률에 부모의 자녀 양육권에 따라가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에 좀 맞춰가 좀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노무와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시중 서점에 가서 한번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사용자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노동자가 모른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알고 있어야지. 좀 불법을 아직까지도 사용자가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도세 부분에서 상속세 이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라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요거는 한번 좀 봅시다. 자, 요 앞에 거는 쭉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 이렇게 놨습니다. 오피스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방세법 쭉 나와 있어 주택을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로 하면서 재산적 과세 대상인 토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 이렇게 시행령 나와 있고, 그래서 재산세의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사실상 현황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을 본다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부상에 보면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 하는 건데, 사실상의 거주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주택으로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자, 특허 부분입니다. 일단 그 특허를, 그 상표권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난 거래요. 형사사건, 지금 아동청소년보호법 관련된 공직선거법은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걸 좀 보시면 되겠네요. 마약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동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목을 식재한 자에게 속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소유자가 만약에 빼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 특가법에서 지금 유사수신행위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1월 1일자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지금 판례 공부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 세세한 거는 보는데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걸 보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 좀 기억을 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판례들을. 그래서 한번 좀 보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